자, 먼저 발표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파란색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 발표는 대중화법. 화법의 첫 번째 지문은 대중화법이에요. 써볼까요? 첫 번째 지문. 대중화법이 나올 때 꼭 나와. 자, 국어는 읽기 시험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지문을 읽으면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뭐라 그랬어? 무조건 표현 문제라 그랬지? 화법이기 때문에 말하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써볼까?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말하기 방식 익숙해져야 돼. 자, 말하기 방식. 자, 거기 자료 하나 가지고 와. 책상 위에 있는 자료는 치우고 앉으면 돼. 빨리 앉아라. 늦었어. 자, 밑줄 쳐볼까요? 빨간색으로. 먼저 용어의 뜻, 정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구체적 정보,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반언어적 표현은 반반, half란 뜻이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이야. 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써볼까요?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표정, 몸짓 같은 거예요. 부전이 빨리 앉아. 그 다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거 꼭 나오죠. 질문이 있는 거. 그 다음 요약이 있는 거. 마무리 끝에 부분에 있는 거 생각하고 기억, 니은의 활용, 내용 확인하는 문제예요. 써볼까요? 내용 확인하는 문제예요. 해당 부분에서. 그래서 기억, 니은을 활용해 이렇게. 자, 기억을 보고 이 문제 딱 와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의 2번 이렇게. 안 그러면 기억력 문제가 돼버려. 그 다음 요거는 청중 반응 항상 나오는 아주 전형적이야. 대중화법이 나왔을 때 이게 발표나 강연이나 똑같아. 첫 번째는 말하기 방식,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는, 여기에 하나 둘씩 이렇게 3개까지 나옵니다. 내용 확인하는 문제, 그 다음 청중 반응 문제. 알겠죠? 전형적이야.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 오반 땡땡땡입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때 저는 여봐. 밑줄 치고 질문이잖아. 그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이 나와 있죠. 그죠? 고등학교에 와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와 함께 제 친구들이 만든 정말 멋진 자율 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를 소개합니다. 이게 목적인 거지. 밑줄 치고 소개하는 게 목적이야. 오토마타가 뭐냐? 또 질문이네. 기억, 모형, 딱따구리를 꺼내 손잡이를 돌리며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앞뒤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들어본 적이 있죠? 본 적 밑줄 치고. 이건 경험이야. 써봅시다. 경험.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나 만들기 시간에 대부분 공작 키트를 보셨을 텐데요. 자, 이거는 밑줄 치고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과거의 공통된 경험이야.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이처럼 오토마타는 크랭크, 기어, 캠 같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 장치를 통해 특정하는 만들어진 뭐라를 뜻합니다. 이거 봐. 이게 보여야 돼. 뜻합니다. 그러면 용어의 뜻 이렇게 나왔지. 그치? 아, 4번 안 했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있었죠. 그죠? 자, 이것도 또 그리고 보니까 손잡이를 돌리며 이거 뭐야? 비언어적인 표현. 실제로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알겠죠? 이걸 유형도 알아야 되지만 문제를 먼저 봤으니까 그게 더 잘 생각나야 되는 거지. 자, 집중해야 됩니다. 뭘 읽는지. 그런데 자, 기억이니까 기억 가볼까요? 기억을 활용해 동아리에 대한 관심 유도 그럴 수 있겠죠. 모형 갖다리. 기억을 활용해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맞죠? 아까 그치? 이것도 나오잖아 이렇게. 기억을 활용해 동아리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거 만든 거라 그랬지. 그치? 기억을 활용해 동아리를 위한 준비물을 알려주고 준비물 세모 생각이 안 나는 거 다 가서 확인하지 말고 기억을 활용해 오토마타 부분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었나? 세모 이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모 알겠지? 그때 다음에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뒤쪽으로 가봅시다. 그런데 우리 동아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공작 키트를 구입해서 주어진 부분에서 설명 전하는 게가 두 팔을 둘째 가위표를 만들며 아닙니다. 비언어적 나왔네. 그치? 자, 시중에서 이 정도 치는 거죠. 우리 동아리는 오토마타의 설계도를 그려서 부품을 만들어 조립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로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밑줄 치고 내용이야. 한 발 더 나아가 코딩을 활용한 오토파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동그라미 목표가 제시되었다. 화제야. 동영상을 띄우고 작년 네모네모시 오토마타 경진대회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이거 예시네. 니은이. 버튼을 누르니까 코딩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렇게 멋진 오토마타를 여러분과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직접 만드는 게 아니야. 목표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니은을 가볼까? 니은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의 주의사항 X 이렇게. 동아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의 수준 완전 맞지? 그죠? 이렇게 가는 거야. 2번 하고 세모 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최상의 결과예요. 다 안 보고 세모 치고 시간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자,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거나 발명을 좋아하시는 분, 미술을 좋아하거나 프로그램에 도전하시는 분
자,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얘들인 거지. 반드시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 활동하면 동그라미 효과 같은 거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각종 부품을 직접 만들고 메이커실에서 그 부품을 조립할 계획 동그라미. 제가 벌써 담당 선생님께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방과후 3D 프린터를 하도록 허락을 받아두었습니다. 게다가 담당 선생님께서 엄지를 또 계속 코딩계의 전설이라고 하십니다. 야, 이런 거는 코딩계의 전설 일단 치고요. 웃으며 오토마타 동아리에 들어오면 코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장점 말하는 거지. 우리 동아리에서는 한 사람이 최소 한 작품 이상을 만들어 10월에 열리는 학교 축제 전시하고자 계획이네. 2-3명씩 모여 공동작업 일주일주네요. 진정한 협업을 통해 얼른 앉아라. 거기 자료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앉아 빨리. 경험해보고 싶다면 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에 가입하고 친구들은 다음 주 화요일 기간이 나와있네. 장소 저들을 찾아 가입 신청서를 내시면 방법까지 각종 문의도 환영합니다. 많은 친구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권유가 있고요. 자, 1번 풀어볼까요? 용어의 뜻 내기. 구체적인 정보 나와있지 그치? 5번 앞에서 요약될 수 있어 없어? 없었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완전히 맞았어. 3번 가봅시다. 항상 1, 2, 3 항상 이렇게 와요. 1, 2, 3 여기 봐봐. 1, 2, 3 1, 3, 2, 4 이렇게. 전형적이야. 자, 어떻게 있는지 가보자. 3D 프린터나 메이커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졌어. 알고 정보가 영향을 끼쳤다는 거지. 먼저 화요일 목요일 방과후에 나에게 다른 일정이 없는지 확인해봐야겠어. 1번 가보죠. 학생일은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 중 일부를 동아리에 가입할 때 핵심 정보라고 맞지? 그죠? 이렇게. 그 다음 1도 보야죠. 밑에 발표자가 말한 내용이 타당한 근거 이런 거 없었지. 학생일이. 그죠? 타당한 근거 이런 거 찾은 거 없었잖아. 그래서 답이 뭐야? 4번.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이걸 위해서 그동안 제가 맨 처음에 뭘 했어요? 합법작물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계속 영역할 때마다 강조했지. 알겠죠? 아무도 여기 신경 쓰지 않아 진짜로. 그래서 문제를 다룰 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왜? 최근에 국어를 왜 어렵다고?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야. 시간이. 지금의 똑같은 시험을 시간을 한 30분만 늘려주면 완전 달라질 거야. 난이도가. 그래서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알겠죠? 제가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할 줄 아는 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했죠? 어떻게 하는지? 늦게 온 학생들은 앞에 거 영상 꼭 보세요. 그리고 화법 작문의 이론 될 수 있으면 봤던 학생들도 영상 다시 한번 보고 공부를 하세요. 자, 4, 7번은 복합 지문이야.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머리 생각하는 거. 이거는 화법 더하기 작문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복합 지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봐봐. 이 화법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말하기 방식 나오겠지. 여기도 쓰기 전략 나오겠지. 항상 첫 번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4, 7번 봐봐. 인터뷰 볼 때 동그라미. 화법이네. 이거 뭐야? 인터뷰는 파란색 생각하는 거야. 개인화법. 개인화법 유형이에요. 하나터를 쓴 초고 동그라미 치고 장문이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유형인지 익숙해져야 되는 거다. 자, 이것도 뭐야? 말하기 방식. 반드시 첫 번째 문제는 말하기 방식. 아까는 미리 하려고 봤지만 우리 표현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지문 보기 바로 직전에 하는 습관이 들려줘야 돼. 그때가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실전으로 가봅시다. 패스. 5번 A, B. 자, 이거 내용 확인하는 문제. 이거 말하기 방식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A, B 유형이 전형적이야.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A에서 5번 B에서 판가름 날 때가 많아요. A에서 5번 A 어딨어? 밑에 있나 보죠? 여기 A에서 이건 실제로 쓰는 거다. 5번 알겠죠? 우리 지금 매우 실전적인 훈련이야.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6번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A, B 유형 이렇게 쓰는 거야. 뭐 볼 때는 실전으로는. 그리고 3점입니다. 얘가 까다로워요. 6번 보기는 나를. 이게 뭐야? 쓰기 전략. 이거 언제 봐야 돼? 나 보기 전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제일 기억나는 거죠. 이때 체크하기로 한다. 그죠? 뭐 여기에 4번 쓰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그 다음 7번 글쓰기 방식 C에 나타. 이것도 쓰기 전략. 두 개나 나왔네요. 자, 쓰기 전략. 여기에 뭐 실제로는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리고 C에 7번. 이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야. 절대로 수없이 연습해보고 제가 결과를 본 거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80번 문제는 장문 문제예요. 자, 문제 유형 봅시다. 8번 이것도 쓰기 전략. 써보세요. 같이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실제로는 여기 구상한 내용 쓰기 전략이에요.
보기 전에 봐야 되겠지?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이거 제일 고난도 문제야. 까다롭고. 자료 활용. 자, 자료 활용하는 문제는 답지의 뒤를 밟아가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확인합니다. 항상. 그 다음 10번 문제 수정하기. 여기 실전에서는 수정 이렇게 해놓고 수정하기예요. A에서 풀어야 되겠죠? A에서 여기 마지막 문제는 거죠. 10번 이렇게. 자, 그러면 4번부터 가기 위해서 여기 봐야 되겠죠? 4, 7번이니까 자, 갑니다.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히고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겠어요? 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야.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있다. 뭐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겠지? 학예사 설명에 대한 자신의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학예사가 설명한 내용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학예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질문하고 있다. 알겠죠? 특히 초기는 이걸 열심히 해야 유형에 익숙해지는 거야. 알겠죠? 문제 자체 푸는 데만 자꾸 집중하지 말고요. 4번 갑니다. 가번.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고에 다니는 세모입니다. 조선 왕릉과 관련하여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성물 구성 등에서 설명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동그라미 목적이네. 아까 처음 거 있었으니까 가볼까? 4번 문제.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히며 맞죠?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반갑습니다. 직접 보면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종이 모셔져 있는 능까지 걸으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네, 좋아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등재 기준의 내용 중에서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의 설명을 되었는데 이게 뭐야?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지? 봤으니까 4번 가볼까요?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서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요. 이거 나중에 되면 다 더 시간 걸리는 거야. 애매하게 찍게 되거나 화법장문은 틀리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수능을 보면서 화장을 틀린다는 거. 알겠죠? 적어도 1학년 1학기 내에는 다 해결이 되고 지금까지 배웠던 애들은 다 그래요. 화작 틀리면 안 돼. 조선은 자연훼손과 인위적인 구조물 배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동그라미 원칙 얘기하고 있네. 화재가 중요하다 그랬지? 봉분을 수십 미터 높이로 조성하거나 지하에 궁전과 같은 공원을 만들게 됐던 중국과 비교 밑줄치고 조선왕릉의 자연 친화적 자 이게 화재네. 그렇군요. 예전에 권흥릉과 갔을 때 이거 뭐야 경험이 있지. 왕릉이라기보다는 자연성에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곳 성릉도 자연관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설명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공감 맞죠 완전히 이렇게. 자 기억력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기능적 필요에 의한 건축물만을 최소한 배출하고 그래서 저희 그런 것이지요. 조선왕릉은 진입공간 어때요? 이 쓰기 전략 얘기를 보고 나니까 앞에서 더 어떤 게 중요하고 아닌지를 좀 느낄 수 있겠지. 이게 정보가 잘 추적돼야 돼 완전히. 지금은 오래 걸리는 거야. 조선왕릉은 진흙공간, 제한공간, 능층공간으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식이네.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내용도 포함되는 공간과 관련이 있나요?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지? 여기 보면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이건 설명에 대한 이런 건 아니지, 그치? 가봅시다. 이런 게 있는지. 여기 선릉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 아까 지났던 홍살문까지가 진입공간, 홍살문에서 여기 정자각까지가 제한공간, 그리고 저기가 오늘 핵심공간이 능층공간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정자각에서 오는 동안관이 보였나요? 아니요. 능층공간은 지대가 높은 쪽에서 정말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점이 조선왕릉의 공간구조의 독특성에 관련됩니다. 능층공간을 올라와 설명해 드릴게요. 대개 정자각에 도착할 때까지 능층공간은 탐백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능층공간 이렇게 내용 때문에 안 보여. 하지만 지금 있는 능층공간에서는 왕릉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대. 공간에 따라 지면 높이를 다르게 하여 조망 범위가 다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한공간의 건축물인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능층공간을 향한 참백에게 시야를 제한. 정자각의 배치를 통해서 시야를 제한했대.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만든 거지. 이게 화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능층공간의 권위와 목적이지.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조선의 독창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조선왕릉 공간에 따라 조망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줬다면 이해하면 이거 나왔지, 그치? 이해하면 될까요? 자, 자신이 이해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5번 다시 볼 수 있겠지. 수정하며 질문을 하고 있다. 설명 듣고. 맞습니다. 자리에 있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능층공간에 배치된 선물을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 봐. 질문을 덧붙이고 이런 거 마지막 질문이라니까. 답 5번이죠. 이렇게. 자 이제 5번 문제야 이거. 자 성물이야. 성물이 뭔 줄 아니?
그 묘 주변에 이렇게 막 서 있는 그 구조물들, 막 동물도 있고 사람 뭐 모양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말하는 거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능치 공간에는 예술적 가치 이렇게 봉분의 병풍석과 난석, 자 얘들이야.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렀고 봉분 동그라미 이렇게 묶는 거지. 주변에 혼유석, 양 모양과 호랑이 모양 등의 석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명 등 무신과 문신의 형상이 석인서 성마 등을 배치하여 질서 있는 공간미 이렇게. 자 5번 가볼까요? A 모두의 학생은 학예사의 이전 답변을 인용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이전 답변을 인용하고 있나? 세모. A, B 모두에서 제시한 사례 적절성의 의문 이런 거 없었지 A에. 그치? 학예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A에서 자신의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보충하고 있다. 그럼 B를 봐야 되는 거고, 학예사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반복하고 있다. 자 이런 거 좀 챙겨놓자. 보충했는지 반복하는지. B를 읽을 포인트가 생기죠. 학예사는 A의 설명에 대한 학문에 잘못된 이해를 B에서의 설명을 통해 바로잡고 있는지. 딱 봐도 답이 지금 B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겠지. 이렇게 놓고 A에서 그냥 답이 나오면 문제 진짜 이상한 거죠. 자 B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전부 다 나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자, B 여기 나오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성물은 공간미를 위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물의 예술 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왕릉에 배치된 성물은 능침을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고유한 예술 바탕으로 경험하는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인상은 예를 들읍니다. B 볼까? B를 보면 여기 일단 B에서 이런 예능 같은 거 없지. 학생은 이런 거 없고 B 모두에서 이것도 할 필요 없고 3번을 봅시다. B에서 학생의 요청에 따라 B에서 설명을 보충하고 있는 게 맞죠? 완전히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야. 대강 보면 안 된다. 알겠지? 대강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평소에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떤 요리사가 나는 대강대강해도 잘 만들어 이런 게 스킬풀한 게 아니잖아. 그지? 세심한 것까지 집중하는 게 실력이에요. 자 이렇게 5번 세모 치고 넘어가고요. 이제 나를 봅니다. 자 이거 봐야 되겠죠. 기억.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왕릉이 어떤 점에서 가치 맞는지 글머리에 자 봐봐 첫머리에 어떤 점에서 가치 이거 기억날 수 있겠지. 조선왕릉의 자연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의 고유한 장묘문화가 형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의 영향 조선왕릉의 공간 구조를 고려하여 조선왕릉에 나타나는 공간의 위계 이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지. 이것을 조선의 왕릉과 관련된 기록문화에 재래의식이 있었다는 고려하여 왕릉과 관련된 기록물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재래의식의 사례 리얼은 왠지 아닐 것 같은데 그 다음 7번에서 이 문제 풀면 되는 거지. 이제 가봅시다. 6번 문제 보라고 돼 있는데 봤죠 우리 이미. 조선왕릉은 자연친화적 장묘 전통 즉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왕릉조선과 기록문화 조성숭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조선에게서 등재되었다. 처음 부분 나왔던 거 있으니까 한번 볼까. 6번에 기억이 맞는지. 등재되었다는 점 어떤 점에서 가치를 받았는지 맞죠 완전히. 그죠? 그럼 이거 묶음 났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기억이 없는 걸 날리는 거지. 그래서 얘와 얘를 날리게 된다. 그지? 리은은 아닐 가능성이 높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봅시다.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자연친화적 원칙 나왔네. 여기도 밑을 쳐도 좋고요. 이를 바탕으로 조선왕릉은 공간의 위계 나왔잖아.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디귿이잖아. 그지? 디귿이 없는 얘를 날리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뭘 보면 되는 거야? 리을이 관건이잖아. 리을 보는 거죠. 리을 보면 뭐야? 기록물과 현재 재래의식의 사례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가봅시다. 조선왕릉은 지면의 높이 차이를 만들고 7번 능침공간 얘기가 나왔네요. 네모 단락화제 왕의 공간인 상계 이렇게 가야지. 신하의 공간인 중계와 하계 그리고 영역이 나뉘어 영역별로 다양한 성물이 배치되었다. 상계의 봉문에는 지금 상계야 의 봉분에는 불교적 장식 요소를 3개 넣어 병풍선과 난간석을 두르고 봉분 주변에는 아까 나왔던 거지 영혼이 노리는 석상인 혼유석 악기로부터 하는 양석상 설명을 붙였네. 그걸 두었다. 중계에는 어두운 사후세계를 밝히는 장명 등 무신형상의 석인상 성마 등을 하계에는 무신형상의 석인상과 성마 등을 두었다. 이들은 조선의 내세관과 함께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문신이 높으니까 저의 지향을 드러내준다. 7번부터 가볼까요? 자 능침공간에 배치된 예술의 성물의 예술미를 분석하고 이게 있는지 모르겠다. 왕릉들을 비교 이런 건 없죠. 능침공간의 특정 성물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는 건 없죠. 능침공간에 배치된 성물의 형태 변화 양상은 아니지. 능침공간에 배치된 성물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이를 비판 이런 거 없죠. 5번이 답이어야 돼.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강에 배치된 성물들의 설명을 덮고 완전히 맞죠. 이렇게 알겠지? 애매한 것도 핵심은 꼭 박해야 돼. 넘어가면 안 된다. 동그라미죠.
자, 그럼 봐봐. 재래식 이런 거 없었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동그라미. 어때요?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도 논리적인 순서라는 생각인 거죠. 계속 저도 고쳐온 거죠.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익숙해져. 자, 이제 장문 볼 겁니다. 자, 8번 지금 보죠. 구성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고려하여. 오, 기억리는 디귿이 있네. 그때그때 오는 거네. 자, 8번 이렇게. 채식급식은 맛이 없다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채식의 사례 이렇게 니은을 고려하여 이건 나중에 봐도 될 것 같아. 뒤를 채소 섭취를 위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됨. 디귿을 고려 학생의 급식 실태를 밝히며 채식하는 날의 도입 필요성, 채식하는 날의 운영 주기와 식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재료, 육류 소비를 줄이면 온실가스 발생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장문 상황 이렇게 가는 거야.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채식하는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 해소야.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 전체고 예상 독자 분석 결과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이 채식하는 날 도입에 부정적이야. 반대하는 이유 동그라미. 채식급식은 맛이 없다. 맛. 채식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채식하는 날 도입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 왜 모르겠다. 어떻게 운영한 정부가 무력한 거네. 구성 방안, 구성이야. 채식의 건강을 주는 이점과 환경에 기여하는 점 이런 얘기네요.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졸린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말고 몸 졸린 사람은 가져가세요. 졸지 말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모든 학생에게 육류, 계란 등을 제외한 채식 중심의 급식이 제공된다. 그런데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한 설문 나왔네. 약 65% 수치가 낮고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 기후위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건강과 기후 나왔네. 채식하는 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식하는 날 도입 필요한 이유 이런 얘기겠지. 한번 가볼까? 여기 니은을 고려하여 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채식하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건 있었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치? 자, 뒤를 가봅시다. 먼저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채소류 섭취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급식 시간에 육류를 골라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잔반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인용이네. 학교에서 영양소가 고루 форм된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학생들이 육류를 섭취한다며 걱정하셨어. 그러므로 채식하는 날을 도입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맛있는 제공할 예정이고 학생들도 영양소가 대상될 것이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거지. 다음으로 채식하는 날에 도입된 육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거지.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채식 중심의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한 공공기관에서는 출처가 불명하네. 이렇게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얘네요. 통계도 나왔고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서 축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가장 구체적인 수치도 없어. 그지? 출처도 없고. 다시 말해 육류 소비를 적게 하면 의견을 주는데 기여하는 데 따라서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건강에 도움 나 기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거다. A.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채식날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육류 유제 시간을 버리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번 가볼까요? A.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초고를 써서 있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학교 급식은 공유 육류 세도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을 골고루 수행하기를 목적으로 하는데 채식날 도입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이런 점을 고려 마지막 문장을 수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인데 지금 도입한 학생들을 위한 육류제 식습관 이거 채소주 이런 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목적이 잘 드러낸다는 거죠. 해봅시다. 마지막 문장. 채식하는 도입 목적은 육류 음식보다 채소 음식이 학생에 더 공감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채소 음식을 더 많이 먹이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되겠고. 맞나요? 그치? 도입 목적이 먹이는 데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건강에 육류 음식보다도 채소류 음식 세모 뒤를 가볼까? 육류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접할 기회를 들려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데 있다. 세모. 도입 목적은 채소류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모을 수 있음 이런 얘기는 아니지. 도입 목적은 육류만 평식한 학생들의 태를 받고 학교 급식의 잔반 중 채소를 차지하는 비를 줄이 이거 자체가 아니죠. 건강. 채소류 위주의 습관 형성이 건강 증진과 이거 완전이라고 그죠? 딱딱 들어맞는 목적이 두 개가 있었죠. 답이 5번이네요. 이렇게 10번. 자, 그러면 여기 해봅시다. 기억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최씨의 사례 이런 게 있었나요? 좋은 최씨의 사례가 있었어 없었어? 기억 안 나니? 그런 거 없었지. 이렇게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9번 가볼까요? 자료의 활용 방안. 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보는 게 아니야. 얘를 따라가는 거야. 2단에 기억 그랬으니까 기억을 보는 거야. 유증서자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고 육류에 거의 없는 비타민 이런 것들을 부족하게 된다. 지방의 과잉 섭취나 특정적인 부족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자, 기억에 대해 그 출처도 함께 밝혀 글의 신뢰성을 높인다. 영양학 이런 건데 두 번째 문단에 덧붙이는 거지. 그럴 수 있네요. 그죠? 그죠? 이 문단의 내용에 투과할 수 있고 출처도 밝히면 신뢰성이 높일 수 있죠. 여기 출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 니은을 보면 니은 활용이니까 이제 니은 봅니다. 인터뷰 내용. 우리 시에서는 1년간 590여 개의 공공금식소에서 고기업련화 제도를 운영했어. 이를 통해 30년생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감축 효과가 얻어서 그리고 이 제도 때문에 채식을 지은 석이 나타난 사람, 과체중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었다. 니은을 활용하여 채식이 건강과 식단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 문단 어울리나? 이유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네요. 긍정적인 변화, 동그라미죠. 건강과 식습관에. 사례도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이야기네. 3문단에 제시된 공공기관의 사례를 니은의 수치를 들어 최소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공공기관의 사례를 니은의 수치를 들어 구체화한다. 니은의 수치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구나. 공공기관인 거니. 그럴 수 있죠. 구체적인 수치. 자, 3문단의 디귿의 그림을 활용하여 통계 자료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축산, 산업 이런 거네. 3문단에 가볼까요? 3문단이 뭔데? 1문단, 2문단, 3문단. 전 세계에서 축산 분야가 가장 높은 그러네요. 여기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 축산 분야 여기 있는 거네.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3문단에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제도적 변화보다 개인의 노력을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 그치?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 있잖아. 제주도 이런 얘기가 지문을 통해서. 답은 5번. 자료를 통해서 이걸 구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 푸는 거죠. 그죠? 알겠죠? 우리가 푼 지가 좀 됐는데 화법과 작문 이번 주에 계속 읽어만 봐. 알겠죠? 다음 주부터는 과제를 좀 줄게요. 자, 이제 11번 12번 이거는 모음의. 자, 이거 봐봐. 모음은 크게 두 분류. 이럴 때 발효하는 단모음과 이란다. 표준어는 건 단모를 가능하다. 입술에 보이는 혀를 변하는 모음은 이중모음.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이걸 줄줄줄 읽고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알겠죠? 단모음, 이중모음 얘기구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지금 봐봐. 야계열, 이계열, 그리고 우계열이 있다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니? 봐봐. 옆에 그려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생각하는 거에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모음 삼각도를 보면, 이에, 에, 아, 우, 오, 아, 으, 어, 아, 여기, 위, 왜, 이렇게 됐었어. 그치? 그런데,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 요런 데서 쪼글쪼글 이렇게 움직이면 표가 안 나잖아. 이게 되게 작은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의 이동을 가지려면 어디? 여기서 옮겨오거나, 여기서 옮겨오는 거 두 개가 있다는 말이지. 알겠죠? 요걸 발음 기호로 이계열, 이렇게 쓰기도 하고, Y라고 쓰기도 해요. 이라는 발음이고, 여기가 우, 요 음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런 얘기지. 우에와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얘는 단모음이야. 문법, 의문체계. 모음의 발음 중에 좀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 하죠. 자, 위는 단모음이야. 그러나 뭘 허용해? 이중모음을 허용해.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얘가 위이라고 발음하는 걸 허용해. 이렇게 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우는 단모음인데 얘도 이중모음 허용해. 어떻게 발음하냐면
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13번 문제. 기억면에 대한 사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가장 고난도 문제야. 써볼까? 유형 문장 분석. 얘는 최고 난이도 문제야. 문법에서. 문법에서 최고 난이도입니다. 기본 D난도예요, 얘는. 자, 얘는 어떻게 한다? 절에 밑줄 친다. 절에 이렇게 밑줄 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자, 보자. 13번.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자, 여기가 절이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가 우리와 함께 일하다. 이렇게. D가 명사형 만드는 거죠. 걔는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이게 절이에요. 서술절이라는 거야. 이거 좀 이따 필기할게. 자, 기억 가볼까요? 기억.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 동그라미. 왜? 여기 르이 있으니까. 목적격 주사. 니은.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아는 문장에서 서술할까? 서술절 맞아요. 그 다음 디귿을 보면 나는 그가 우리를 도와준 여기 관형절이지. 여기가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우리를 도와주니 아는 문장에서 관형어 여기서 꺼내는 거 맞죠? 리을. 날이 추워지면 방한용품이 필요하다. 이건 뭐야?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다. 방한용품과 대등하게 X. 답은 4번. 세모. 자, 중요한 거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법이다라는 건 제가 생략하고 그냥 해볼게요. 자, 먼저 서술절. 어떻게 찾냐면, 자, 그는 찾는 방법 잘 봐야 돼. 그는 머리가 좋다. 자, 문장 선분할 때 출발점은 항상 서술어야. 얘가 P1이야. P야. 서술어 프리케이트라 그랬지? 뭐가 좋은 거야? 그가 좋은 거야? 머리가 좋은 거야?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S야. 근데 주어가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이 순간 S1. 실제 이렇게 하는 거야. S2. 자, S1과 서술어는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 그지? 얘가 P1일 거야. 그럼 S2의 서술어가 없지 지금. 그럴 때 얘가 서술절이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얘가 P2가 되는 게 서술절이야. 알겠죠? 차례를 적어볼게. 논리적으로 얘가 이렇다 이렇게 하나 정도 도움이 안 돼. 처음에 이걸 생각하고 이것의 주어를 찾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하나 더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서술절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다. 됐나요? 자, 14번 문제 봅시다. 국어사전에 원고에 쓴 거 알맞은 것은, 자,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사전 분석, 단어할 때. 이게 내용적으로 뭐라고? 단어의 의미. 야, 이 글자의 의가 몇 개네. 단어의 의미. 이런 식으로 써두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선지 따라가는 거야. 자, 기억은 들이다 일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기억, 들이다인데 길이다 일이야. 요게 있어야 되겠지. 누구누구에 혹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일이 의미니까. 일이 어디 있어? 표시가? 갑자기? 아, 여기네. 기억에 들이면서 사랑에,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방에 들이다. 일의 의미, 기억을 가볼까요? 일, 주다. 들이다, 일, 주다. 넣어보는 거죠. 1번 주다. 선생님께서는 사랑방에 우리를 주면서, 이상하죠? 그래서 들이다 일의 의미가 아니다. 기억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세모요.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문법이 마지막 문제네. 자, 15번 가볼게요. 이게 중세국어 문제인데 다음 책에 이런 얘기잖아. 자, 조건. 이 모양을 본뜬. 그럼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니? 모음 자음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이게 시옷이라 그랬지. 느, 즈, 그, 흐 생각나니?
한 번쯤 생각 안 나는 사람 가서 복습하세요. 자, 이 스토리가 여기란 말이야. 시옷 계열이야. 거든 기본자에 가획이 있어야 돼. 기본자가 아니야. 기본자가 아니야.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자 가획이 아니야. 첫성에. 자, 이거 입수 스토리죠? 그지? 이건 구개음이잖아. 우리 잘 알지? 그지? 요거. 그런데 기본음이지. 기본자가 가획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창, 요거는 여기 간획됐죠. 그지? 그 다음 요거는 안 됐죠. 그지? 답이 몇 번이야?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기본자의 가획자여야 하는 거죠. 여기도 있네. 하나 더. 니은에서 드 단어 이렇게. 그죠? 중성. 초출자 오의 기본자 아를 결합시켜서 만든 와네, 와. 초출자 오의 기본자 요거네요. 요네. 5번. 틀릴 뻔했네요. 됐나요? 그래서 15번 동그라미. 됐나요? 자, 오늘은 화법과 작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실제 느껴봤어. 알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뒤에 있는 건 다음 주 클리닉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죠? 천천히 풀어오세요. 배운 거 생각해가면서 모르겠으면 질문하고요. 나머지 문제. 이거 모의고사 전편 아니고 좀 우리 아직 연습한 데 고전식하고 고전 3번하고 어려운 독서는 뺐어요. 그래서 27문제가 됩니다. 출석 안 부른 사람 앞으로 나와서 확인하고 가세요.